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민우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떠올리다가 마음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졌죠.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문 밖에서 정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민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이 눈에 들어왔죠. 정장을 꺼내 옷걸이에 걸어두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여보, 오늘 소연이가 결혼해요. 정민우는 사진 속 아내 김미영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아내였죠.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차가운 영안실, 그리고 딸 소연이의 울음소리까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소연이 노크와 함께 문을 열었어요. 정민우는 황급히 사진을 상자에 넣고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괜찮아, 금방 준비할게. 정소연은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이해할 수 있었죠. 정민우는 정소연을 바라보며 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였던 딸이 이제는 한 가정을 꾸릴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어요. 아버지, 제가 결혼한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정소연의 말에 정민우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오늘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정민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정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도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없는 열해 동안 홀로 소연이를 키운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생리를 시작했을 때 당황했던 일,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 밤새워 함께 고민했던 일, 그리고 첫 연애를 시작했다며 들떠서 말하던 소연이의 모습까지. 아버지, 오늘 하루만큼은 슬픈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정소연의 말에 정민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소연이의 날이니까. 정민우는 정소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죠. 알았어. 우리 공주님 결혼식이니까 아버지가 웃는 얼굴로 축하해 줄게. 정소연은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정민우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아내 없이 딸을 키워온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 정소연은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자, 이제 준비하자. 결혼식장에 일찍 가야지. 정민우는 정소연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정소연은 밝게 웃으며 방을 나갔어요. 홀로 남은 정민우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죠. 그가 천천히 넥타이를 매는 동안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맑은 가을 하늘이 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장은 화사한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민우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내 김미영과 함께 딸의 결혼식을 맞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소연이가 참 예쁘게 자랐네요. 오랜 친구의 말에 정민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잘 자랐죠. 식이 시작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결혼식장 테라스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잠시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민우 씨. 낯익은 목소리에 정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아내 김미영이었습니다. 정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었죠. 미영 씨? 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영은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 그의 아내였어요. 우아한 정장 차림의 김미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정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아? 정민우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민우 씨, 제가 설명할게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우는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죠.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정민우는 격앙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딸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김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민우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죠. 소연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축하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김미영의 말에 정민우는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은 질문이 수백 개였어요. 소연이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있어. 그 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러면 어떡해? 정민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딸의 결혼식이니까. 그래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갑자기 들려온 발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정소연이 테라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곧 식이 시작된. 정소연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김미영을 발견한 정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김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정소연을 향해 내밀었어요. 소연아. 정소연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민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테라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정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미영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정민우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나타난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죠. 자,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정민우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정민우는 테라스 옆 작은 대기실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정소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정말 어머니 맞으신가요? 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소연아. 엄마야.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설명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는 10년 동안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 김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10년 전 내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 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서둘러 가던 중이었죠.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했어요.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 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과 부딪혔죠. 그 이후의 기억은 없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정민우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김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찰에게 당신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 영안실에서 시신도 확인했다고.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였나 봐요. 내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머리를 다쳐서 기억 상실 상태였어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정소연이 물었습니다. 김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지갑과 신분증도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병원에서는 나를 신원불명 환자로 처리했죠. 퇴원 후에도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정민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 어떻게 우리를 못 찾았지?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해외로 건너갔어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그러다 약 5년 전 치료를 받던 중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락했어야 했잖아요. 정소연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김미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랬어야 했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검색을 통해 당신들이 보험금을 받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미 내가 없는 삶에 적응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했어요. 정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소연이는 엄마 없이 자랐어. 김미영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돌아가면 오히려 당신들 인생에 혼란만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죠. 하지만 소연이의 결혼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돌아왔어요. 대기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비 신랑 강준호가 문을 열었어요. 소연아, 식이 곧 시작돼. 괜찮아? 정소연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강준호는 방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야? 누구신지. 정민우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준호야, 잠시만. 지금은 가족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소연이가 금방 나갈게.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결혼식이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해요. 정민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필요하면 식을 미룰 수도 있어. 정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은 제 결혼식이잖아요. 일단 식을 진행할게요. 하지만 어머니, 정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해요. 김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소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정민우는 김미영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연이의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어. 우리 딸의 중요한 날을 망치지 마.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우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죠.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왔고 그것도 딸의 결혼식 날에.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신부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지만
결혼식 당일의 긴장감으로 여겼을 뿐이었어요. 정민우는 딸을 신랑에게 인도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감상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훨씬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민우의 시선은 자연스레 뒷좌석을 향했어요. 김미영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정민우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아내의 존재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신랑 강준호님과 신부 정소연님의 성혼을 선언합니다. 주례사의 선언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민우는 기계적으로 손뼉을 쳤어요. 머릿속에는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내가 사라졌을 때까지.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우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잠시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복도에서 김미영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민우 씨, 괜찮아요? 김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정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우는 문득 아내가 사라진 후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밤마다 울던 소연이를 달래던 날들, 처음으로 소연이의 머리를 묶어주며 실패했던 기억, 중학교 입학식에 엄마 없이 혼자 참석한 소연이의 쓸쓸한 뒷모습. 그 모든 순간이 정민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는 정말 힘들었어. 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모든 시간을 돌려드릴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다가오는 발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소연이와 준호가 복도로 들어섰어요. 소연이는 여전히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소연의 말에 네 사람은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소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준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연이를 지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호야, 이분은 내 어머니야.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나셨어. 정소연의 말에 준호는 놀란 눈빛으로 김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씨. 이런 날에 혼란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어머님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놀랍지만 반갑습니다. 정소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믿고 살았어요. 매년 제사도 지냈고 어머니의 생신도 챙겼어요.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이 겪었을 슬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정말 미안해, 소연아. 내가 잘못했어. 기억이 돌아왔을 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그때 용기가 없었던 것을 매일 후회했어. 정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내 없이 딸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아세요? 어머니 없이 저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안 하셨어요. 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우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소연아, 괜찮아.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했어.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고 혼란스럽지만 어머님께서 용기를 내어 오신 것은 가족을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대화로 풀어가는 게 어떨까요? 정소연은 준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김미영은 고마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정민우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딸의 결혼식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연이의 날이야. 우리의 일은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정민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바뀌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등장으로 정민우의 인생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난 후 정민우와 김미영 그리고 신혼부부는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네 사람 모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죠. 어머니, 지금은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정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미영은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어요.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회사요? 어떤 회사인데요? 김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의료기기 수출 회사야.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꽤 성장했어. 정민우는 비웃듯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잘 됐네. 우리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동안 당신은 해외에서 사업가로 성공했군.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일 밤 당신들 생각에 괴로웠어요. 정민우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소연이는 사춘기를 어머니 없이 보냈어. 내가 어떻게 혼자 딸을 키웠는지 알아?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당신들이 나를 용서할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정소연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민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정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미안하다, 소연아. 아버지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구나.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돌아오신 것은 큰 충격이시겠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정민우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준호야, 너의 마음은 고맙다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야. 김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씨, 소연아,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큰 잘못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정소연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김미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오려고 수없이 망설였지만 그때마다 용기가 부족했어. 당신들이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정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소연이는 밤마다 울었어.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매일 울던 아이를 달래느라 나도 잠 못 이루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민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소연이 중학교 때 반 친구들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소연이는 혼자 참석했어. 그날 밤 소연이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알아? 정소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어 주셨어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엄마이자 아빠였으니까요. 정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을 위해 강한 척했지만 그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고, 그만하자. 오늘은 소연이의 결혼식 날이야. 더 이상 슬픈 이야기는 그만하자. 정민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영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소연아, 괜찮다면 당신과 준호 씨의 신혼여행이 끝나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설명하고 싶어. 정소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이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자. 소연아, 내가 원한다면 엄마와 시간을 가져봐.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정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천천히 이야기해요. 아직은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워요. 김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소연아. 기다릴게.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정민우는 김미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이를 위해 참는 거야.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줬는지 잊지 마.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우의 마음이 누그러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소연과 준호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신혼집 근처 카페에서 정소연은 어머니 김미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소연은 뜨거운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소연아, 오래 기다렸니? 김미영이 우산을 접으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 끝에 맺힌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어요. 정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김미영은 정소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결혼식 날의 충격과 혼란스러움은 가라앉았지만 열해 동안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땠니?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소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았어요. 몰디브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미영은 커피를 주문한 뒤 딸을 바라보았어요. 소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아. 정소연은 컵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김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억을 잃었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몰랐지.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기억이 돌아왔을 때는요? 그때는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두려웠어, 소연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와 아버지가 나 없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너희 인생에 혼란만 줄 것 같았어. 정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알려주셨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데이트 같은 것도 안 하셨고 모든 걸 저에게 맞추셨어요. 김미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망설였어요. 민우 씨는 어떻게 지내? 정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난 후로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가끔 밤에 혼자 테라스에 나가 담배를 피우시는 걸 봤어요. 예전에는 전혀 담배를 안 피우셨는데 김미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결정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실감했어요. 소연아,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계셨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새 가정을 꾸리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김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너와 아버지가 내 가족이었으니까. 기억이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너희에게 돌아갈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너희와 함께였어. 새 가정을 꾸릴 생각은 한 번도 못했지. 정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너의 생일과 아버지 생일에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어. 너희가 잘 지내길 기도했지. 인터넷으로 너의 소식을 찾아보면서 대학 졸업하는 모습도 봤어. 정소연은 놀란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졸업식을 보셨어요? 김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 너무 예뻤어, 소연아. 내가 자랑스러웠지만 다가가지 못해 미안해. 정소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카페 손님들이 흘기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똑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김미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아, 아버지에게 내가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해줄 수 있을까? 물론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을게. 정소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했지만 가족이 다시 만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아버지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실 거예요. 김미영은 고마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우는 자신의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결혼식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정소연의 목소리에 정민우는 사진을 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소연이 테라스로 나왔어요. 소연아, 언제 왔니? 준호는 같이 안 왔어?
정소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준호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저 혼자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하고 싶어서요. 정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할 얘기가 있니? 정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죠. 정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았어요. 어땠어? 정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민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정소연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기억이 돌아왔을 때 연락하지 않은 것을 매일 후회했다고 해요. 저희를 잊은 게 아니었어요. 매년 제 생일과 아버지 생일에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대요. 정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연락했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하지만 어머니도 혼자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돌아가면 우리 인생에 혼란만 줄 것 같아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대요. 정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웃었던 시간들,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물론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함도 느꼈어요. 소연아, 아버지도 솔직히 혼란스럽구나. 10년 동안 내 어머니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돌아왔으니. 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돼요. 아버지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정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만나보자. 다음 날 한강공원 벤치에 정민우와 김미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강을 바라보았어요. 소연이가 많이 설득했어. 그 아이는 항상 착하지. 김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민우 씨가 잘 키웠어요. 정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았어. 매일 밤 내가 보고 싶다고 울던 아이를 달래느라 나도 많이 울었지. 김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민우는 김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같았어요. 왜 돌아왔어? 이제 와서 우리 인생에 다시 들어오려는 이유가 뭐야? 김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연이의 결혼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중요한 날에 지켜보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우리 모두 변했지. 김미영은 정민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민우 씨는 여전히 멋있네요. 하지만 더 지쳐 보여요. 제가 없는 동안 정말 힘들었겠죠. 정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시간이었어. 소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서 행복했지. 김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김미영을 바라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 10년이라는 세월은 쉽게 지울 수 없는 시간이야. 하지만 김미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정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 소연이도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어 행복해하고 있고. 김미영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정민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천천히 시작해보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거야. 김미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정민우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공원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민우와 김미영, 정소연과 준호가 함께 소풍을 나왔어요. 네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차츰 부드러워졌죠. 어머니,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정소연이 김밥을 맛있게 먹으며 물었습니다. 김미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만들었어. 당근은 적게, 시금치는 많이. 정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김미영은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매일 기억했어, 소연아. 싱가포르에서도 자주 만들어 먹었지. 정민우는 조용히 김밥을 먹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김미영이 다가온 지 이제 3개월째였지만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장모님도 함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민우와 김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김미영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준호 씨. 제가 소연이가 좋아하는 요리를 몇 가지 준비할게요. 정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자. 소연이 새 집도 구경하고 싶었어. 정소연은 기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습은 어릴 적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제 성장 앨범을 정말 꼼꼼하게 만드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정소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미영은 딸의 학창시절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못 본 시간이 너무 아쉽네. 정민우는 김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도 소연이는 항상 너를 닮아갔어. 성격도 웃는 모습도. 김미영은 정민우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마운 눈빛으로 정민우를 바라보았어요. 민우 씨, 정말 고마워요. 소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준호는 와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소연이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좋은 점들을 모두 물려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우와 김미영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정소연과 준호는 조금 앞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그냥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우 씨,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싱가포르로 돌아가실 건가요? 정민우는 김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당분간은 한국에 머물려고 해요. 소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김미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정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김미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해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소중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김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김미영은 놀란 눈빛으로 정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부터. 김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부터 다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앞서 걷는 정소연과 준호의 모습이 석양 속에 실루엣으로 비쳤어요. 정소연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빨리 오세요. 정민우와 김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음을 빨리 했어요. 석양이 지는 가을 하늘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가족의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정태호 회장은 아침마다 그렇듯 창가에 서서 자신이 일군 회사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사업에 임하는 정태호 회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출근 준비를 마쳤어요. 뒤에서 아내 윤미숙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교육 첫날이죠? 긴장하지 말고 잘 해보세요. 윤미숙은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윤미숙은 여전히 단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정태호의 사업을 헌신적으로 도왔고 지금은 회사 내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니 회사가 한층 활기차졌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태호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환영 현수막 아래 모여 있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치러지는 신입사원 환영식이었습니다. 정태호는 단상에 올라가 간단한 인사말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입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는 인재를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정태호는
인사팀장과 함께 신입사원들의 이력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우연히 눈에 들어온 이름에 정태호는 숨을 들이켰어요. 강혜진. 이름이. 정태호는 갑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혜진. 그 이름은 아내 윤미숙의 절친한 친구 이름과 같았어요. 결혼 전날 잠시 흔들렸던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에 정태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익숙한 이름이라서요. 정태호는 이력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3의 젊은 여성, 강혜진. 어딘가 익숙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루 종일 정태호는 신입사원 강혜진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그를 불편하게 했어요. 결혼 전날 술에 취해 있었던 그날 아내의 절친 강혜진과 있었던 일. 결혼식 이후 갑자기 그녀가 사라진 이유가 혹시. 정태호는 머리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퇴근 시간 그는 신입사원들이 첫날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중에서 강혜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를 보며 정태호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태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내 윤미숙에게 갑자기 옛 친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이길 바라며 정태호는 침묵을 지키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집에 도착하자 윤미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태호는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괜찮았어요. 신입사원들이 열정적이고 참 좋더군요. 그날 밤 정태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불안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 불안한 감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정태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태호는 신입사원 강혜진을 슬쩍 관찰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어요. 회의실을 지나가다 그녀를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강혜진의 웃는 모습, 걸음걸이, 말투에서 정태호는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 알았던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워크숍 일정 확인하셨나요? 비서의 목소리에 정태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거죠? 워크숍 당일 회사 전 직원이 리조트에 모였습니다. 정태호는 환영사를 마치고 각 팀별 활동을 지켜보며 돌아다녔어요. 오후 레크리에이션 시간, 그는 우연히 강혜진이 속한 팀 가까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는 어떻게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됐어요? 동료의 질문에 강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회장님을 알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 회사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셔서 관심을 갖게 됐죠. 정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대화를 엿들었어요. 진짜요? 어머니가 회장님을 아셨다고요?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옛날에 이 회사 회장님과 알고 지냈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항상 정 회장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태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강혜진의 어머니. 혹시 그녀가 아내의 절친한 친구 강혜진일까? 이름이 같다는 우연의 일치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 돌아온 후 정태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간은 이미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는 인사팀 캐비닛으로 향했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강혜진의 개인 파일을 찾아 꺼내들었어요. 가족관계. 어머니. 정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혜진. 딸과 어머니의 이름이 같았습니다. 젊은 신입사원 강혜진의 어머니 역시 강혜진이었어요. 정태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강혜진은 확실히 아내 윤미숙의 오랜 친구였어요. 하지만 왜 딸의 이름을 자신과 같게 지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젊은 강혜진은 대체 누구의 딸인가? 정태호는 파일을 마저 살펴보았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산해보니 결혼식 직후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의 실수가. 정태호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정태호는 서둘러 파일을 제자리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내 윤미숙이 늘 그리워하던 절친한 친구 강혜진. 결혼식 이후 갑자기 사라져 연락이 끊긴 그 친구. 그리고 지금 회사에 입사한 젊은 강혜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지만 정태호는 그 결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을 감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태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윤미숙을 발견했어요.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정태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미숙의 행복을 위해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윤미숙의 질문에 정태호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그날 밤 정태호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신입사원 강혜진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윤미숙은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정태호는 아내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윤미숙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단아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일찍 오셨네요. 윤미숙이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태호는 아내 곁에 앉았어요.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태호는 어떻게 강혜진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그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니 우리 결혼할 때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미숙 씨 절친했던 강혜진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윤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쓴웃음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혜진이 이야기를 꺼내요? 그 아이 소식은 결혼식 이후로 들은 적이 없어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정태호는 윤미숙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강혜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듯 했어요. 그때 참 갑작스러웠죠. 결혼식 전날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했는데 결혼식 다음 날부터 모든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되더라고요. 윤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공통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혜진이 사는 동네에도 가봤죠. 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죠. 정태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미숙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혜진이가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결혼식 때 혜진이가 신부 들러리였잖아요. 그날 혜진이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항상 밝고 쾌활했던 아이가 그날은 유독 조용했거든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듯 했지만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어요. 윤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혜진이를 서운하게 했나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정태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윤미숙이 옛 친구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혹시 혜진 씨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정태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미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아는 건 당신도 다 알고 있잖아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절친한 친구였고 우리 결혼식 이후로 소식이 끊겼다는 것 말고는 더 알 게 뭐가 있겠어요? 정태호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 그냥 미숙 씨가 요즘 외로워 보여서요. 옛 친구들과 연락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랬어요. 윤미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혜진이 아니어도 다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정태호는 윤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강혜진을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부재를 받아들인 듯 했어요. 하지만 정태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과거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윤미숙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정태호는 침실로 향하는 윤미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감추고 싶었지만 이미 신입사원 강혜진의 등장으로 과거의 비밀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정태호는 내일 회사에서 신입사원 강혜진과 직접 대면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정태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 더 이상 진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침 일찍 정태호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강혜진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는 인사팀에 연락해 신입사원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입사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특히 마케팅팀 강혜진 사원과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혜진이 정태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강혜진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미소, 눈빛, 말투. 모든 것이 오래전 정태호가 알았던 그 강혜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앉으세요, 강사원. 강혜진은 긴장한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태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친절하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정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워크숍에서 들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알고 계시다고요? 강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듯 했어요. 네. 어머니가 젊었을 때 회장님을 알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회장님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깊이 물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혜진입니다. 저와 이름이 같아요. 정태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혹시 어머니 사진이 있나요? 강혜진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정태호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진 속 여인은 분명 그가 알았던 강혜진이었어요. 아내 윤미숙의 절친한 친구이자 결혼 전날 밤 그와 함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안 하셨나요? 강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항상 저 혼자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23세 저를 낳으셨는데 그때 상황이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도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정태호는 사진을 다시 강혜진에게 건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나요? 강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몇 번 물어봤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다만 어머니가 한 번은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태호는 자신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정태호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약간 피곤한 것 같네요. 강혜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제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태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궁금해서요. 면담이 끝나고 강혜진이 사무실을 나간 후 정태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강혜진은 분명 그의 딸이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의 실수로 태어난 딸.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태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 윤미숙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강혜진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까? 정태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낸 이 상황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정태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네, 곧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사회 내내 정태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강혜진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옥죄었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했으니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그가 내려야 했던 결정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될 터였어요. 정태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그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와인 한 병을 샀습니다. 윤미숙이 좋아하는 레드와인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윤미숙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윤미숙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태호는 와인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오늘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윤미숙은 정태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요리를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일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식사 시간 내내 정태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숙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태호는 와인을 따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동안 연습했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니 목이 막혔어요. 미숙 씨,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윤미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고백이요? 정태호는 와인 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결혼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윤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신부 대기실에서 밤을 보냈었죠. 정태호는 친구들과 함께 독신 파티를 했었고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태호는 손을 떨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정신이 흐릿해졌을 때 당신의 친구 강혜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윤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정태호를 바라보았어요. 둘 다 많이 취해 있었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혜진이가. 정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다음 날 결혼식에서 둘 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강혜진이 결혼식 직후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윤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식 전날에. 윤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호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윤미숙은 한 발짝 물러섰어요. 이제 와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정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직원 때문이에요. 그 직원의 이름도 강혜진이고 그녀의 어머니도 강혜진입니다. 윤미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 말은 혜진이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이로 계산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신입사원 강혜진은 우리 결혼 직후에 태어났습니다. 윤미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정태호는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미숙 씨,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부끄럽지만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지 않고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었어요. 윤미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만 가득했어요. 정태호는 아내 곁에 앉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윤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알고 있나요?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녀는 단지 어머니가 저를 알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윤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혜진이,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이런 이유로 사라졌다니. 윤미숙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태호는 어떤 말로도
아내를 위로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윤미숙의 질문에 정태호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윤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둘 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미숙과 정태호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필요한 대화만 나눌 뿐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태호는 아내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월요일 아침 정태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윤미숙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갈게요. 정태호는 놀라서 윤미숙을 바라보았어요. 회사에요? 무슨 일로? 윤미숙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혜진이를 만나러요. 강혜진 사원을요. 정태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윤미숙에게 다가갔어요.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윤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정태호는 아내의 결정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윤미숙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럼 내가 같이 갈게요. 윤미숙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가겠어요.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정태호는 윤미숙의 단호함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윤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보고 결정할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거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정태호는 윤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만날 계획이에요? 윤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신입사원과의 만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사팀에 미리 연락해놨어요. 정태호는 아내의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그는 윤미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살짝 피했어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심해요. 무리하지 말고. 윤미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윤미숙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강혜진 사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얼마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혜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젊은 강혜진의 모습은 30년 전 그녀가 알았던 친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강혜진입니다. 강혜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앉으세요, 강사원. 강혜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미숙은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눈매, 웃는 모습, 말투. 모든 것이 그녀의 친구 강혜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윤미숙이 평범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강혜진은 긴장한 듯 대답했어요. 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윤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강사원,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혜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저와 같아요. 강혜진입니다. 윤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혹시 어머님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강혜진은 더욱 의아해했지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윤미숙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사진 속 여인은 분명 그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머님과 제가 아는 사람이 같은 분인 것 같네요. 윤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이 사장님이 어머니를 아세요?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어머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정말 가깝게 지냈죠. 강혜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어머니가 옛 친구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셔서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 사장님에 대해 아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니. 윤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가까웠어요. 하지만 내 결혼식 이후로 갑자기 연락이 끊겼죠. 한동안 정말 많이 찾았는데 강혜진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후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윤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강사원,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회사에서 불편함 없이 지내길 바라요. 강혜진은 윤미숙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불편한 건 없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윤미숙은 강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어머님께 연락할 수 있을까요?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네요. 강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면담이 끝나고 강혜진이 사무실을 나간 후 윤미숙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강혜진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 상황의 희생자일 뿐이었어요. 윤미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오랜 친구 강혜진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그녀가 해야 했던 만남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윤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의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친구 강혜진. 윤미숙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윤미숙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만의 특유한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혜진은 윤미숙을 발견하자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혜진아. 윤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숙아, 정말 오랜만이야. 강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윤미숙 앞에 앉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내 딸을 만났어. 정말 너랑 많이 닮았더라. 윤미숙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강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내 딸 혜진이를 만났구나. 어떻게 알게 됐어? 윤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호가 알아보더라고. 이름이 같아서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대. 하지만 내 딸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의심이 커졌나 봐. 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어 마셨어요. 그래서 다 알게 된 거야?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며칠 전에 모든 것을 고백했어. 결혼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강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미숙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은 큰 실수였어. 우리 둘 다 많이 취해 있었고. 윤미숙은 강혜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난 다른 걸 알고 싶어. 왜 그냥 사라졌니?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강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두려웠어. 내 결혼식 날 내가 신부 들러리로 서서 축하해 주는데 내 마음은 찢어졌어. 태호와의 실수도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보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너에게 말할 수 있겠어? 윤미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혜진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결혼식 후 검사 결과를 받았어. 그리고 바로 짐을 싸서 떠났지. 멀리 이사해서 아무도 날 찾지 못하게 했어. 혜진이를 낳고 혼자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윤미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야.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강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너와 태호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혜진이도 아버지 없이 키웠어.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어. 윤미숙은 강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혜진이가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거야? 강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연이었어. 혜진이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회사를 알아보다가 너희 회사를 발견했어. 마침 공고가 떠서 지원했고 내가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냥 보내기로 했어. 윤미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어쩌면 이해.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강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부끄러웠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 어려웠지. 처음에는 몇 년만 지나면 용기를 내서 찾아갈 생각이었어. 하지만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그리고 혜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강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진이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야.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똑똑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윤미숙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여인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딸. 그리고 그 딸은 자신의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혜진아,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건 내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해. 내가 정말 많이 후회했다는 걸. 그리고 미숙이를 정말 생각했다는 걸. 윤미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윤미숙은 그날 밤 정태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혜진과의 만남, 그녀의 고백, 그리고 자신의 복잡한 감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어요. 정태호는 아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미숙이 물었습니다. 정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결정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저지른 실수이니 당신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윤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컸고. 하지만 강혜진을 만나고 나니 그 아이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강혜진. 그 아이는 더더욱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윤미숙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요. 강혜진과 그 딸을요. 정태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당신 괜찮아요? 윤미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일요일 윤미숙은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태호는 집안을 정리하며 아내를 도왔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혜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미숙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서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해요. 진실은 때가 되면 알려주겠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태호와 윤미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태호가 문을 열자 강혜진 모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미숙이 다가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강혜진은 약간 긴장한 듯 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아니, 윤미숙 여사님. 윤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미숙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사원,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불편한 점은 없나요? 젊은 강혜진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모두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점차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윤미숙은 모두를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음식을 나누며 네 사람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혜진 씨, 당신 딸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키우느라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래도 잘 자라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젊은 강혜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세 어른은 잠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강혜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혜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윤미숙은 강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선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 강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숙아.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줄 줄 몰랐어. 윤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 모두 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젊은 혜진이에요. 그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강혜진이 돌아오자 세 어른은 평범한 대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정태호는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랜 인연이 다시 이어진 날이니까요. 그는 젊은 강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사원,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족과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젊은 강혜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윤미숙은 일어서서 젊은 강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혜진아, 우리 집안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 윤미숙은 젊은 강혜진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함은 점차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유대감이 생겨났어요. 물론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윤미숙과 어머니 강혜진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정태호와 젊은 강혜진이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혜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거야.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해.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준비됐을 때. 윤미숙은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와 비밀.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